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상우님의 와칭 중에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한마디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리따운 두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막판까지 갈팡질팡한다. 두 여성이 여러모로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화가 치민 두 여성이 마침내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어서 마음을 정하세요. 삼각관계를 이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먼저 여성 A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며 떠난다.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10가지만 말해보세요. 여성 B는 좀 달리 말하며 자리를 뜬다. 나를 좋아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당신은 일주일간 고민한다. 과연 누구를 택해야 하나? 당신의 머릿속에는 두 여성의 마지막 이미지가 각기 다르게 떠오른다. 그들은 둘 다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지만 당신의 잠재의식 속의 한 여성은 약간 골치 아픈 인상으로 기억됐고 다른 여성은 정다운 인상으로 새겨졌다. 정다운 인상을 남긴 건 누구일까? 벤케 교수가 실시한 실험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그는 A그룹의 대학생들에게 BMW 자동차 회사에 이런 광고를 보여주었다. BMW와 벤처 중 어느 차를 타시겠습니까?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대보시겠습니까? B그룹의 대학생들에게도 비슷한 문구의 광고를 보여주었다. BMW와 벤처 중 어느 차를 타시겠습니까?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대보시겠습니까? 어느 그룹이 BMW를 더 많이 타겠다고 대답했을까? B그룹에서 BMW를 타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그랬을까? 광고 문구는 비슷하지만 풍기는 이미지가 다르다. 좋아하는 이유 10가지를 대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아미그달라에 불쾌 신호가 들어온다. 반면 딱 한 가지만 대보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미그달라에 유쾌 신호가 켜진다. 사람들은 이처럼 단순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이미지는 오래 남는다. 만일 당신이 사귀던 여성과 어쩔 수 없이 오랜 이별을 해야 한다면 헤어질 때 나에 대한 가장 좋은 추억을 딱 한 가지만 말해봐요 라고 말하라. 그럼 그녀는 가장 좋은 추억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된다. 발음도 그렇다.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나 이름보다 발음하기 쉬운 단어나 이름을 더 좋아한다. 똑같은 편지라도 필체가 나쁠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쁜 필체에 대한 거부감을 편지 내용이 어려운 탓이라고 착각한다. 또한 똑같은 말이라도 운율이 맞는 말이 내용도 맞는 것처럼 들린다. 아미그달라는 지극히 단순한 잣대로 유쾌와 불쾌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머릿속의 오세유와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이렇게 상대의 머릿속에 불쾌 신호가 켜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할 땐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게 우선이다. 꺼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다. 이를 이용하면 구제불능의 위기 상황도 단숨에 값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내 요청을 꼼짝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로 하여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열쇠다. 예를 들어 목발을 짚은 사람이 책을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사람은 주저없이 책을 주워준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뜻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불가피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사람의 아미그달라는 이 순간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내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군. 하늘로 치솟는 존재 가치를 느낀다. 주저없이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기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 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반즈 등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다. 기말 시험을 앞두고 한 동료 학생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그리고 필기한 심리학 강의 노트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요. 수업 내용을 제대로 필기하지 못했어요. 필기하자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필기를 잘 못하겠어요.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죠? 출석부에서 봤어요. 당신은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을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 이럴 경우 필기 노트를 빌려주겠는가? 아마 주저할 것이다. 그럼 만일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요. 온 힘을 다해 수업을 따라가려 해도 영 역부족이네요. 제가 난청이 심하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여러 학생들에게 필기한 내용을 물어봤지만 제대로 필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감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아마 선뜻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왜 그럴까? 그 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영 안 되는 모양이군.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주면 선뜻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고맙겠어 라는 식으로 여러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들리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꼭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내 시간을 빼앗겨야 할 불가피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낑낑거려 보아도 도저히 못 고칠 것 같다. 그래서 기술자인 이웃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떤 말로 도움을 청해야 할까? 부탁 1.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아마도 그거 고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요. 수선공을 불러보시지 그러세요. 하고 말할 공산이 크다. 도와달라는 말은 곧 와서 해달라는 강요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의 아미그달라에 불쾌 신호가 켜진다. 부탁이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저희 식구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쳐요. 혹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웃집 아저씨는 내심 우쭐해질 것이다. 그의 아미그달라에 유쾌 신호가 켜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띄워주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 못할 사람들이군. 불가피한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했을 때 남성 승객들은 겨우 20%밖에 구조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70%나 구조됐다고 한다. 또한 3등실 승객들보다 1등실 승객들이 구조된 경우가 2.5배나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3등실 여성이 구조된 비율이
1등실 남성이 구조된 비율보다 높았다. 건강한 남성들보다는 나약한 여성들이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인식이 낳은 차이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책임 규범이라고 일컫는다.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 유쾌와 불쾌를 결정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복잡하게 돌려 말하면 머릿속에 불쾌함이 올라와서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 어렵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도 유쾌하게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높이 띄워주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말하며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 자체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